자, 16에서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다음 그림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문제 먼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거네, 그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지문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잖아. 그래서 1, 2, 3, 4번 먼저 가 보고서 1, 2 그리고 나 보고서 3, 4 이렇게 좀 제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제 공략법을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푸는 게 제일 좋거든. 그러면 먼저 이렇게 문제 선제들 보고 먼저 제껴줄 거 미리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자꾸 까먹어.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까먹기 때문에 옆에다가 메모해놓고 몇 번 문제 풀 것, 몇 번에 뭐 할 것 이렇게 좀 적어놓는 거지. 17번 문제는 맨 나중에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디귿까지 다 보고 디귿의 의미까지 파악하고 보면 되고,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바로 풀어도 되죠. 바로 풀어도 되고 읽어가면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20번에 이제 추론형대 박스 문제가 나와 있고요. 가를 참고해 가의 이유를 추론해라. 이거는 만약에 가에만 해당되면은 그 부분 보고서 역시 바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16번하고 19번 문제, 얘네들을 이 두 문제는 먼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표절과 관련해서 최근에 높으신 부인님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뭐뭐란 이렇게 나가면은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 저작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하지, 창작성. 예. 여기에서의 창작성이라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보다가 이런 문장이 나오고, 보통 지문도 이렇게 만들어. 왜냐하면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면 이건 지우는 거죠. 창작성은 뭐란 얘기야?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만 의미한다. 예, 우리 지문에도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저번에 달랑 내용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저작물이 뭐냐? 이제 그것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뭐 유사하더라도 어떤 그 창작한 것이라면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은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 저작물이라고 한다. 각색은 알고 있죠잉? 자, 이런 거는 소설을 뭐 시나리오로 바꿨거나 또는 뭐 시를 뭐 소설로 바꾼다거나 뭐 그런 것을 각색이라고 해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한다. 또한 원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뭐가 되려면?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소설을 기초로 하는 영화가 2차 저작물이 되려면 영화의 사건 구성과 전개, 등장인물의 교차 등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 저작물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여기 되겠지.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 사실 이런 게 좀 뭐해? 네?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과연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하여야 한다. 자, 근대 소설을 현대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원 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으로 2차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여기 대조 들어가고 있고, 소설을 원 저작물로 하여 이를 각색한 후 영화로 제작한다면 이 영화는 2차 저작물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웹툰, 우리나라 뭐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웹툰을 소재로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2차 저작물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드라마를 위한 시나리오나 영화 시나리오. 자, 만약 원 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2차 저작물이 아니라 원 저작물과는 다른 독립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언제요? 원 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
2차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 있는지 여부가 있다. 시장적 경쟁 관계. 시장적 경쟁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 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구매한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차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독립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저작물과 경쟁 관계에 있으면 2차 저작물, 그렇지 않으면 독립 저작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경쟁 관계는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다?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렇죠? 대체가 되면은 경쟁 관계, 대체가 안 되면 독립 저작물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네요. 자, 우리가 지금 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면 16에 1, 2번 제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2차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 구분하고 있죠. 유사성,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 가는 예시를 활용하여 2차 저작물의 가치와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예시가 있었나요? 예시 있었나? 소설을 기초로 하는 영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등장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근대 소설, 복제 있었네. 예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 지문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엔 나를 볼 거야. 자, 그런데 19번 문제는 가의 이유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나를 보고서 제껴줘야 되겠다. 자,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다. 자, 저작권에 대한 역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나눌 수 있다. 자, 여기는 또 구분하고 있죠? 저작권을 어떻게 구분했어?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그리고 뭐뭐로 나눌 수 있다. 자, 문맥의미 파악하는 거. 구분하는 거네. 뭐뭐수로 나누다. 분류, 변별, 배분, 판별, 해석. 자, 우리가 방금 구분이란 말을 썼지, 그치? 구분하고 유사한 게 분류가 되겠죠.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맥을 파악하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요. 자, 저작 인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로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 등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저작인격권에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역시 대조 돌아가죠.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 안 되네, 그치? 그런데 저작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군요. 이때 저작 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눠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전체도 양도할 수 있고 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구분,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2차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실질 유사성, 그렇죠? 그거, 그리고 시장 경쟁 관계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보자.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을 작성한 이용할 권리, 즉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을 갖는다. 만약 누군가 원 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 저작자 허락 없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 저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이렇게 던져놨죠. 그러니까 허가 없이 마음대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단락.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차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자, 문답법. 묻고 답하기. 받을 수 있다. 즉,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호. 자, 그러면 허락받지 않는 2차 저작물,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다만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문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지문에서 자, 원저작물하고 2차 저작물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질적 유사성과 그리고 어떤 그 시장 관계, 시장의 경쟁 관계를 통해서 본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경쟁 관계, 즉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비슷하게 또 만들었어요. 2차 저작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의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금지하거나 원저작자가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원저작자에게 원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나도 최근에 무슨 드라마인가? 거기 내가 수업하는 영상을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얼마면 되냐 해서 그냥 쓰세요. 네. 허락은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드라마가 안 나오더라고. 자, 만약 원저작자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양도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요 단락은 내용이 두 개였죠. 첫 번째, 2차 저작물도 또 권리를 인정받는다. 다만 뭐라는 얘기였어요? 다만 원저작자가 금지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흔히 이야기는 시장에 팔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단락. 자, 원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2차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새끼치는 거네. 그럼 기억이 할아버지, 니은이 아버지, 디귿이다. 이렇게 들려나? 네. 3대다, 3대. 원저작물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오. 소설을 각색한 2차 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 저작물의 연극을 제작한다고 할 때 예시 나와 있고요.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뭐 수준을 보자면 한 중하 정도? 네, 지문 수준이 예를 들어서 중상, 중하, 하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자, 16번, 3, 4번 제껴줄 수가 있겠네. 3번, 나는 차이점을 밝히며, 예, 대조 있었어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구별했고, 나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하여 있었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요거는 없었어. 예, 앞부분에 있었는데,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나열했다? 이건 없죠. 사례 제시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5번도 확인. 가와 나는 모두 법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그렇고요. 2차 저작물 관련한 용어를 설명줬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4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는 뭐 순서대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19번. 가를 참고하여 가의 이유를 추론했다. 가는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2차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요겁니다. 자,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원 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으므로 아니고, 원 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는 것은 이제 독립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원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창작하였으므로 어잉. 세 번째, 원 저작물에 없는, 자, 요게 되겠군요.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어 있으므로. 네 번째, 원 저작물에 비해 예술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 저작물의 저작자가 지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뭐 답 3번밖에 없죠.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었냐. 요거를 또 기준으로 볼 수 있겠네요. 47번입니다. 가와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사망 시 유족에게 양도되어 보호된다? 그렇음? 한번 볼까요? 저작 인격권에 관련 설명이 어디 있었더라? 네,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 그렇죠? 유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됩니다. 이 아니고. 두 번째,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된다. 그런가요?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문제 풀 때 바로 이해 안 되면 그냥 보류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설명하기 위해서 일일이 좀 찾아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때는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거든. 이럴 때는 그냥 보류하고 넘어가도 되는데요. 3번, 원 저작물을 수정한 것이라면 복제물에 가깝더라도 2차 저작물로 간주할 수 있다? 복제물에 가까우면 2차 저작물이 안 되죠. 4번,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저작물과 유사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베낀 게 아니면은 보호받을 수 있죠. 5번, 2차 저작물 작성권은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네. 답은 5번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2번은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되겠죠. 18번, 기억, 니은, 디귿. 자, 다시 정리해보자. 기억은 원 저작이었고요. 니은은 2차 저작물이었고요. 디귿은 다시 2차 저작물입니다. 이렇게 좀 적어놓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의 저작자와 니은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를 수 있죠. 예. 니은은 기억을 기반으로 창작된 거예요. 2차 저작물이니까. 니은과 디귿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원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의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2차 저작물을 다시 한 2차 저작물은 역시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죠. 자, 디귿과 기억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유사성이 있지. 자, 니은을 작성할 때는 디귿과 달리 기억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디귿과 달리가 아니라 디귿도 마찬가지죠. 기억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장들 나올 때 이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문장 말투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9단위로 좀 끊어서 봐줄 필요가 있고. 19번 아까 했고요. 20번 보겠습니다.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 기존 가요를 편곡하였고 편곡한 곳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A의 친구는 기존 가요의 저작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편곡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었다. A는 편곡은 B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편곡은 뭐가 됩니까? 2차 저작물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A는. C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평소 관심이 있던 외국 영어의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 관련 웹사이트에 올렸다. 그런데 영어 자막을 번역하여 이 한글 자막을 작성한 D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C에게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D가 영어 자막의 저작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한글 자막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C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자막을 한글 자막을 2차 저장, 잠깐 요거 확인해 봅시다. 네, 위에 번역
번역 같은 게 있었죠? 어디 있었더라? 번역과 관련된 얘기?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체크를 안 해놨네.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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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여기 있구나. 두 번째 단락이 있었네요.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범청작한 저작물 2차 저작. 그러면 번역도 2차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그치? 기준점 잡고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글 2차 자막은 한글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이 D는 어때? 역시 원 저작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번역을 해버리는 거지. 그치? 그걸 그리고 어떤 그 외국령의 한글 자막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을 한 거지. 이 사람 침해를 해준 거지. 침해를 한 거지.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C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죠. 네, 좋습니다. 자, 1번. B는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곳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고, 그렇죠? 이때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편곡은 원 저작자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 자막의 저작자는 D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기가 권리 침해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금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질문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기존 가요와 영어 자막은 원 저작물로 볼 수 있고, A는 C와 달리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겠군. 그렇고요. 자, B와 D는 모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것이겠군. 그런가? B와 D는 모두 2차 저작물을 작성을 침해받았다? B는 아니죠. 잠깐만요. 예, 맞나? 까먹었어. 자, A가 B의 곡을 편곡한 거고, 예. D는 D는 아니구나. 미안. 예. 그치? D는 한글 자막을 그냥 자기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D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경우가 아니다. 5번이 틀렸네요. A, B, C, D 이렇게 기호가 나오니까 또 헷갈린다. 그럼 정리해놔야 되겠다. 그죠?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